오는 6월 28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UFC 317회 메인 이벤트가 드디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일리아 토푸리아와 찰스 올리베이라의 라이트급 타이틀전입니다. 이미 데이나 화이트 대표의 언급으로 많은 팬들이 예상하고 기대했던 매치업이지만 이제 공식 확정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슬람 마카체프가 웰터급으로 체급을 올리면서 라이트급 벨트를 비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공석 타이틀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두 선수 간의 매치업 자체는 격투기 팬들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벌써부터 경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푸리아 대 올리베이라 경기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하기 전에 UFC 317 카드에 추가된 다른 주목할 만한 경기들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파울로 코스타와 로만 돌리체의 미들급 경기는 알려져 있었죠. 그리고 이번 대회의 코메인 이벤트로는 플라이급 챔피언 알렉산드르 판토자와 타이카나 프랑스의 타이틀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카드는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아쉽습니다. 인터내셔널 파이트 위크라는 특별한 시기에 걸맞은 빅네임들의 대결이 부족하다는 느낌입니다. 베넬 다리우시 대 레나토 모이카노 경기도 있고 트레이시 코르테즈 대 비비안 아라우조 경기도 확정되었습니다. 사실 메인 이벤트가 일리아 토푸리아 대 이슬람 마카체프 대신 일리아 토푸리아 대 찰스 올리베이라로 예비 계획이 잡혔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번 UFC 317 카드는 이름값 면에서 조금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UFC가 마고메드 안칼라에프 대 알렉스 페레이라 경기를 다시 추진하려 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칼라에프와 페레이라는 마치 UFC에서 급하게 대체 선수가 필요하거나 카드를 채워야 할 때마다 찾는 비상 카드처럼 느껴집니다. 항상 이런 상황에서 언급되고 백업 플랜으로 고려되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번 카드는 나쁘지는 않지만 역대급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메인 이벤트인 토프리아 대 올리베이라 경기는 정말 환상적일 거라 기대합니다. 찰스 올리베이라와 일리아 토푸리아 우선 두 선수의 기본적인 신체 조건부터 확인해보죠. 일리아 토푸리아는 신장 170cm에 리치 175cm입니다. 이에 맞서는 찰스 올리베이라는 신장 178cm에 리치 188cm입니다. 수치를 비교해보면 올리베이라 선수가 토푸리아 선수보다 분명히 더 큰 선수입니다. 신장은 약 8cm 더 크고 리치는 13cm 더 깁니다. 하지만 나이 차이는 꽤 요의미합니다. 올리베이라 선수는 만 34세이고 토푸리아 선수는 지난 1월에 만 27세가 되었으니 두 선수 간에는 7살 차이가 납니다. 격투기 선수에게 7년이라는 나이 차이는 결코 적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런 나이 차이를 고려하면 토푸리아가 얼마나 대단한 기세를 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이번 매치업은 일부 팬들, 특히 토푸리아가 라이트급 타이틀 도전권을 얻기 전에 먼저 라이트급에서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팬들에게는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비록 공석이 된 타이틀을 두고 싸우는 것이지만 라이트급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이슬람 마카체프가 아닌 찰스 올리베이라와 맞붙게 되었으니까요. 결국 토푸리아가 이번 경기를 치를 수 있게 된 배경, 즉 라이트급 타이틀전 기회를 잡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패더급에서의 압도적인 활약 덕분입니다. 그는 조시 에밋을 상대로 인상적인 경기를 펼친 데 이어 심지어 패더급 최강자였던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와 맥스 할로웨이를 멋진 KO로 꺾었습니다. 상대했던 3명의 최상위 랭커를 상대로 연달아 압도적인 피니시 승리를 거둔 것은 정말 대단한 업적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 중 하나는 토푸리아 선수가 과거 라이트급에서 딱 한 번 경기를 치른 적이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는 제이 허버트였습니다. 솔직히 그 경기에서 토푸리아의 경기력이 그리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2라운드 KO로 승리하긴 했지만 경기 초반에 제이 허버트에게 심각한 위기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그 경기가 벌써 3년쯤 전의 일입니다. 그 이후로 토푸리아 선수는 기량 면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찰스 올리베이라의 타이틀 도전 자격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도 최근 경기 결과 때문인 것 같습니다만 그는 엄연히 전 라이트급 챔피언입니다. 챔피언 시절 성공적인 타이틀 방어를 해냈고 그의 커리어에는 마이클 챈들러, 더스틴 포이리에, 저스틴 게이츠와 같은 강자들을 꺾은 인상적인 승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슬람 마카체프에게는 확실하게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올리베이라 선수는 베닐 다리우시를 꺾고 최근 아르만 사루키안과도 매우 접전 끝에 판정패했죠. 이런 전적들을 고려하면 이번 기회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일리아 토푸리아 대 이슬람 마카체프 경기가 성사되지 않았다면 토푸리아 대 올리베이라가 가장 유력한 차선책이었을 것입니다. 초기 예상은 일리아 토푸리아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리베이라에 대한 저의 생각은 그는 경기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상대에게 적잖이 타격을 허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선수로서 적지 않은 나이에 접어들고 있어 그동안 누적된 데미지가 경기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푸리아의 파워는 패더급에서 증명되었듯이 라이트급 155파운드에서도 충분히 위력적일 것입니다. 결국 토푸리아의 파워가 올리베이라를 따라잡는 순간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잊고 계시지만 토푸리아는 원래 탄탄한 그래플링 실력을 갖춘 선수입니다. 데뷔 초 서브 미션 승리가 8차례 있을 정도로 그래플링으로 커리어를 시작했고 이후 복싱을 연마하며 타격가로 발전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토프리아가 승리할 수 있는 경로가 더 다양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마이클 챈들러는 이제 더 이상 타이틀 전선에서 진정한 도전자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르만 사루키안이 왜 바로 타이틀샷을 받지 못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도 UFC 300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일 때문이라고 봅니다. 데이나 화이트 대표가 당분간 아르만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으려는 것 같습니다. 아르만 선수는 타이틀 전선에 다시 서기 위해 한 번 더 증명해야 할 상황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고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제가 매치메이커였다면 아르만 대 일리아 경기를 추진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아르만 선수는 또 한 번의 경기를 통해 다시 증명해야 할 텐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죠. 다시 올리베이라 이야기로 돌아가서 다리우시를 이기긴 했지만 이번 토프리아와의 경기에서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프리아가 결국 경기를 끝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합니다. 물론 올리베이라가 이번 경기에서 충분히 승리할 가능성도 있으며 꽤나 접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승패를 가르는 요소는 토프리아의 파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제 예상으로는 일리아 토프리아 선수의 승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어쩌면 3라운드 안에서 KO로 경기를 끝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슬람 마카체프가 언젠가 다시 라이트급에 복귀해서 토프리아와의 경기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슬람 입장에서도 꼭 이겨야 하는 상대니까요. 두 선수 모두 엄청난 팬층을 거느리고 있는 만큼 토프리아 대 마카체프 경기는 격투기 팬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필수 시청 매치업입니다. 결론적으로 저의 첫 번째 예상은 3라운드 KO 승리로 일리아 토프리아 선수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번 경기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